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님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펀치가 강해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뭔가 이 대통령 담화 이후에 굉장히 세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열받아서 열받아서 이제 약간 톤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꼼수다 이러면서 표결에 반발해서 퇴장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펀치 날려주시죠. 특검법 수정을 통해서 네. 아마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노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검법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감사합니다를 고맙습니다 정도로 바꿔놓고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본질 있잖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본질. 네. 이것은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이제 야당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한다. 이 비토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헌적 요소 중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게 검사 추천권을 국회가 그것도 민주당이 갖는다는 측면인데 예. 그거 그대로 유지하고요. 또 하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포함시켰는데 이 내용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반대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수정했다고 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해서 통과시켰다. 지금 국회 의석수만 놓고 본다면 뭐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이탈표도 지금으로선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번에 보셨어요? 통과시킨 수정안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이른바 대법원장이라는 정치권 외에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자기가 당대표 되면은 추진하겠다고 하는 제3자 추천안의 내용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를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정권 핵심부에 관한 사안에 대한 특검 후보는 계속 지금까지 야당이 추천해 왔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도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었고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 대상에 들어가서 반대다? 아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김영선이 공천 좀 해주라라는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는데 이걸 특검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여당이 계속 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한 특검을 반대하는 거는 유례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역대 정부에. 근데 지금 비토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렇게 야당이 그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 전권을 행사하다시피 한 거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차이에 대해서 이 3자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니 그러면 그 안을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을 한동훈 대표가 그 안을 하겠다고 했던 그 내겠다는 게 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은 이제 내놓겠다는 거고 아니 김건희 그거 여사와 지금 특검 몇 달이 됐는데 대표 취임한 김건희 지가. 여사와 관련한 것은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최상병. 아니 그럼 100번을 양보해서 그럼 오케이. 그럼 최상병 특검 안을 내세요. 근데 국힘에서. 또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 논의 쏙 들어갔네요. 아니 국힘에서 내놓으라니까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 법안을 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최상병 그래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정치적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그 부각이 그렇죠. 되면서 예.
국민적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죠? 당대표 임기 끝나겠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그래요. 당대표 2년인데요. 임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특별감찰관도 당내에서 수습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요. 특별 네. 검사를 지금 하자 그러는데 웬 뜬금없이 특별 감찰관 그 수사권도 없는 감찰관 갖고 그거를 때우려고 하세요. 아,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건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협상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고요. 네. 특감은 사실 당내에서 약간의 계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적이 있죠. 예. 근데 지난 11월 7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계기로 계파 갈등 소재로서는 이미 소멸했다. 네. 그래서 어제도 표결이나 이런 거 없이 네. 당론으로 의결한 거죠. 그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감찰관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네. 선이 작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이 반 아닙니까? 그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안 중요한 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작은 일도 다 해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 여당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특검이 중요하지 특감이 뭐 그렇게 급해요. 역시 그 야당이 공격하기가 참 쉬워요. 아니 그럼 전형적으로 일머리 없는 원래 사람들이에요. 그 보수 정체성을 가진 당인데 선명 야당이라고 그 기치를 단 이후에 굉장히 네. 펀치를 세게 날리시고 그러니까. 계세요. 아니 돌아오세요. 여기 친정집이잖아요. 아이고 그 망한 집에 왜 돌아가요 지금. 친정한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희가 논평했잖아요. 사필 규정. 사필이죠. 예. 죄가 있으면은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의미 있게 본 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를 의미 있게 봤어요. 얼마 전에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이 음주운전한 그렇죠. 거에 대해서 예. 어린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높은 실형을 내린 바 있는데 이걸 보면서 또 위증교사 문제를 안 떠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위증교사 문제도 이재명 대표는 위증과 관련해서 자기는 위증교사 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이 책임 전가가 일종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엄벌을 사법부가 내리고 있다. 네. 좀 그래서 최근에 그 판결 추세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어졌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땠습니까? 요 사안이 2021년 8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배우자들에게 그 김혜경 씨가 밥을 샀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건데 선거 때 기부 금액 10만 원 정도 10만 4천 원인데 벌금 150만 원이면 결코 뭐 무겁게 처벌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 형량 나오거든요. 원래 나오는군요. 뭐 150, 200 정도 나오죠. 예. 기부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세요. 그런데 이게 2021년 8월에 이루어진 기부행위고 그 한 달 후인 2021년 9월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줬다라는 지금 갑자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역시 선거법상에 그때는
국힘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게 만약에 유죄 선고되면 얼마 정도 선고받아야 적정할까요? 뭐 10만 원에 잘 15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잘 지금. 아시겠지만 그거 공소시효가 마무리된 사건일 겁니다. 아니 근데 선거법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건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6개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만료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취임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중단된다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설령 근데 9월이라고 하더라도 5월 10일에 취임하셨으니까 6개월은 지나죠. 아니.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5월 10일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선거일로부터 여사라면서요. 6개월이니까. 근데 예. 대통령하고 만약 공모 관계가 있다고 거기까지는 하면 너무 아니 상상 속에 돈 500만 원을 너무 부부간에 의혹인데요. 아무 그 의논 없이 막 써요? 아니 이거는 의혹. 지금까지는 그것도 아직 개인 검찰 수사 생각, 예. 단계고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너무 나간 얘기잖아요. 지금 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선거법으로 예. 뭐 그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기엔 너무 나간 얘기라는 네, 생각이 그거는 듭니다. 좀 아니 그러니까 아무 공-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말씀하신 건 없는 제가 얘기.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10만 4천 원을 그 후보 부인이 줬고 후보 부인이 또 500만 원을 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걸 지금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하기엔 너무 이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유일한 한 분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판결에서 김혜경 씨와 비서 배모 씨의 공모가 인정되면서 이 사건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제 빼박이죠. 네. 뭐 이거 이재명 그 대표 그 대북 송금 수사랑 비슷한 양상인데 네. 이화영 씨가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게 민주당이 그 논리를 갖고 재판부 압박했을 때 사용했었던 건데 그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공모가 인정된 건데 법인카드 쓴 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공모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죄 지은 자 다 처벌 받아야죠. 그래야 정의가 살죠. 그래서요. 이거는 뭐 유죄 되는 겁니까? 그건 사법부가 아니 판단해야죠. 왜 이럴 때는 또 목소리를 아니 작게 그러니까 하세요. 그때는 그거는 사법부한테 전적으로 맡겨야죠. 사실은 제가 뭐 유무죄 인정이나 이런 갖고 건. 있는 법 지식이 김영남 위원님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네.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카드 유용하고 이번에 똑같이 법인카드 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선거법 위반을 걸렸느냐 안 네. 걸렸냐고 이거는 법인카드만 쓴 거 네. 유용 문제인데 공모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저 펀치 안 날리시네요, 갑자기. 아니 저는 뭐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알겠습니다. 신분이 누구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SNS에 편지 형식의 글을 썼어요. 3억 같이 편지에 사랑한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런 글을 왜 썼죠? 제가 보기엔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엄호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만 조선 제1의 사랑꾼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약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선 제1의 사랑꾼의 위치를 내가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어쨌든 법인카드를 쓴 거는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먼저 하고 아하. 좀 부인에 대한 사랑 애정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애정 표현은 왜 SNS에 합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남편들의 네. 공적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최수종 씨 한 명이었는데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 평범한 대한민국 남편들의 네.
공적이 되고 있다는 점. 근데 왜 저는 그러면 없죠? 왜 SNS에 이런 글을 썼겠느냐.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심을 자극하고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네. 본인 부인에 대한 이야기 뭐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치를 오래 하겠다는 자신의 뭐 의지를 또 한번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사랑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사랑꾼 넘쳐나는데 왜 없어요, 저? 아니 본인이 선택해놓고 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나옵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 야당부터 들어보죠. 검찰에서는 징역형 구형을 했습니다만 제 예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150에서 200이다. 예. 어떻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제 그 검찰 구형량의 딱 절반이 벌금 150만 원이었거든요. 김혜경 여사. 근데 이번에 검찰 구형한 건 징역 2년이었어요. 뭐 기대하고 원하는 바는 징역형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예. 그동안 선거사범 관련한 봤을 때 벌금 꽤 많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니까 집행유예도 가능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검찰의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어요. 제가 허위사실 공표 사범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판례가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게 낙선한 후보에 네. 대한 그 기소란 말이죠. 근데 징역 2년은 처음에 들었을 때 좀 갸우뚱했어요. 이거 맞아? 너무 구형이 너무 높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아시겠지만 양형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의 그 피고인의 태도도 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징역 2년은 조금 과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경 사유는 없고 가중 사유만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잖아요. 감경 사유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의 태도 내가 반성하고 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을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여러 번 반복된 행위다 이런 것들이니까 이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저도 징역형까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옛날에 허경영 네. 그 정도 돼야 어느 이제. 당 대표죠? 허경영 어느 당 대표죠? 몰라요. 무슨 나이인지 잘 기억 안 나고. 허경영 씨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자기가 이병철 씨의 양자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이 정도의 했을 때 그때 징역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정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나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유죄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렇죠. 벌금은 1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건 뭐 네.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네요. 네, 하여튼 이 세 국가혁명당. 가지 시나리오에서 유죄, 무죄, 또 유죄 중에는 벌금 1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무죄는 뭐 나오지도 않는다. 벌금 100만 원 미만도 없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명태균 씨 구속을 두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청 과정에서의 개입도 나올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속 만기 제도를 두고 있어요. 네.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최장 20일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이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사린가스 해서 한 거를 그렇게 장기간 뭐 십몇 년 동안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수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2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있지만 또 검찰에서 정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미 다 그 기소 여부까지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통상? 지금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범죄 사실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김영선, 명태균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돈 7,800여만 원 네.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각 1억 2천만 원씩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대통령 육성 부분에 담겼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찍어서 줬느냐. 예. 이 공천 개입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활용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 과연 검찰이 20일 동안 이 부분 얼마나 수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또 갑자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일부 뭐 지자체장 공천에 관여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본인이 예. 오전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 오후에 국회에 가서는 다시 예. 그 수위를 굉장히 낮췄어요. 아, 그래요? 그냥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당대표와 대통령 예. 당선인으로서 그렇게 얘기했고 일부 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협의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는 당시 당대표를 그래서 그렇죠.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이준석 대표와 당시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외압도 받지 않았다.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압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공천에 개입했다는 죄가 형성될 수 있는지 이건 검찰이 물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러 정황상. 그런데 조사를 하는 상대가 이준석, 네. 윤상현 두 의원이라면 이분들이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내가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계속 실망스러운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자와 당대표가 협의하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협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거지. 거기 대통령 당선인이 끼어들 틈이 어딨냐고요. 제도상에. 그럼 당 대표는요? 당대표가 승인권을 갖고 있고 최종적으로 공천권자죠. 그러니까 예. 당대표가 반대하면 공천이 안 되는 거예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의견 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의견 개진 이런 거를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재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은 민주당 비명 행사 같은 거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 그게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그게 이제 이재명 네. 당 대표잖아요. 오늘 이제 공천권을 끝내야 갖고 되는데요. 있는. 예. 근데 다른 제3자가 네. 강력하게 예, 입김을 알겠습니다. 불어넣었다 그러면 불법이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또 이게 핫 이슈가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광대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